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유교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 동영상도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사람을 대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유의해야 되느냐? 사람을 책하지 말고 자신을 반성하라. 보답이 없는 원인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 편파심은 판단을 그릇되게 한다. 경험을 통해서만 밑에서 일하는 노고를 안다.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간소한 관리와 관용의 자세로 임한다. 오늘은 충서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우리가 와글와글 세상 TV에서 유교 경영을 이렇게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7번, 8번을 강의하면은 44개의 그 사서오경에 나오는 문구 중에서 44개를 골라가지고 경영과 관련시켜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세상이 워낙에 와글와글 하니까 우리 경영자, 특히 CEO 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은 좀 세상이 차분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신념으로 유교 경영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6번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충수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우리 책에서 이 충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낯이 익지 않은 그런 용어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중용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충서위도 불은 충과 이 선은 도에서 멀지 않다. 그것을 나에게 시행해 시제기 나에게 시행하여 내가 원치 않는 것이면 나도 역시 남에게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 영물시의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물이라는 게 하지 마라 영어로서는 do not, don't죠. 우리가 물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물론 그건 말은 논하다, 물 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충수란 말은 지금도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용에도 나오지만은 논어에도 이 부자의 돈은 부자,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자로 쓰면은 이 부자, 지아비 부자에다가 아들 자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에서 이 부자의 돈은 이 충서일 뿐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자신을 속이지 않는 성실한 마음. 공자가 이 자신의 제자, 여기는 안 놉니다만은 이 정자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정자라고 하는 제자를 보고 나는 말이야 오로지 하나의 길을 한결같이 지켜왔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 정자는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채고서 예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정자에게 그건 뭐냐라고 물었더니 정자는 이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우리 이 부자의 돈은 충서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라는 의미로 공자를 지칭합니다. 그 공자가 한결같이 지켜온 돈은 충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충이란 윗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 여기서 말하는 충이라는 것은 윗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란 의미가 아니고 자신을 속이거나 얼버무리지 않는 것, 한마디로 성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서라는 것은 뭐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배려입니다. 보통은 충과 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길을 한결같이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로 나누어야 할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굳이 해석한다면은 이 진심이라든지 참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이 중용의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충서야말로 사람이 실천해야 할 도다. 그럼 바꿔 말하면은 남이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은 나도 역시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중용에 나오는 이 문구, 이 해석은 결국은 뭐냐?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라는 서라는 글자의 의미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충서로 두 글자로 연결되어 있어도 충의 뜻이 좀 가벼워지고 이 서의 의미가 전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단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서는 속임 없는 마음이라고 해석하거나 단순하게 배려 혹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해석합니다. 이 마음씨를 지니고 사람을 대하면은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일은 적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전통적으로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해 왔는데 지금 또 이러한 것이 결여된 사람은 뭔가 부적합한 사회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서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기대 속에서 협상이라든지 대화가 진행되고 있겠죠. 그게 그런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이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게 통용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 중국을 보면은 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과거에 거래할 때 유교의 원조는 중국이라 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한 때 이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서 함부로 대하고 처음 만났는데 뭐 예사로 약속도 어기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을 사귀기가 어렵다고 화를 내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에서는 이런 충서의 마음은 통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니까 통하는 범위가 친구들까지 딱 정해가 그 범위가 좁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국의 관시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충서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이 성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 방자하고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주 삭막해서 살기 어렵게 되었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충서의 마음은 간직하고 싶은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의 그 우리 인류학과에서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거의 사립대학에는 없고 국립대학교에 몇 군데 있습니다. 참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기도 재밌고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이 뭐랄까 이 사회과학에 있어 가지고 현장과 그 다음에 기초 학문으로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인데요. 중국의 그 인류학자 중에 페이샤오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뭐 책, 향토 중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중국인의 인간관계를 포함해가지고 중국 사회는 차등적인 서열 구조의 토대, 평등이 아니라 차등적인 서열 구조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그 저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네트워크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차등 원리에 따라 가지고 서열을 구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저 호수 같은 데 가가지고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동심원 있죠? 동심원이 이 파문이 점차 밖으로 퍼져 나가면서 작아지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이 동심원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나아갈수록 인간관계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중국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관시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동심원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중국인의 이 인간관계를 호수에 던진 돌로 인한 동심원의 파문이 쭉 생기는데 그 돌이 떨어진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원, 이건 뭐냐니까 한글 우리 발음으로 해가지고 진심붕우, 붕우란 말 쓰죠. 붕우, 유붕이 자원방내하니 부력 낙호하라.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얼마나 즐거운가. 응? 이 진심붕우, 자신을 중심으로 해야죠. 가장 가까운 사람, 진심붕우. 그럼 가족과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좀 아는 사람, 늙을 노자 해가지고 노붕우. 이건 뭐냐? 오래된 친구. 앞에서는 진심붕우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 진심붕우 다음에 노붕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을 호자 호붕우,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냥 붕우, 그냥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 그래서 이 관시를 형성하자는 것은 이 붕우에서 호붕우, 그 다음에 노붕우, 그 다음에 진심붕우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관시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친구가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다는. 중국인들은 친구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란 말을 사용하고, 애기에게도 뒤에 이름 뒤에 친구를 붙여가지고 소붕우, 예? 어린 친구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일본 중국에서는 인간관계의 최고 경지입니다. 하지만은 친구도 다 같은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 안에서도 좋은 친구 호붕우가 있고, 오래된 친구 노붕우가 있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 진심 붕우. 친구도 이렇게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친구 다음으로는 뭐냐? 그보다 못한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에서 그 다음에 또 뭐냐? 낯선 사람의 순서로 동심원이 쭉 이렇게 그리면서 인간관계의 서열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서오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좌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늘에는 10개의 태양이 있고 사람에게는 10개의 등급이 있다. 천유 11, 인유 10등. 우리 발음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 중국인의 네트워크는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위주의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등한 개인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자, 순자, 맹자 할 때 이 순자는 어떤 말 했냐? 예? 먼저 차등을 분명히 한 뒤에 이걸 바탕으로 조직이나 이 집단을 이루는 명분사군의 원리가 인간관계의 토대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우리 중국인과의 비즈니스 협상에서 제가 오래전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중국의 그 관시 문화, 그 다음 인간관계 이런 점에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충서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의 기본인데 이 관시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도 더욱더 이 충서가 인간관계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